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오해는 병원에서 요 가래 꼭 뱉어라, 정말 이거 넘기면 안 된다라고 해서 환자분들께서 계속 막 뱉어내고 하시는데, 근데 절대 봐요. 안녕하세요. 비염의 정석 남인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후비루라는 걸 한번 해볼 건데요. 대부분 진료실에 오셨을 때 목에 뭐가 걸려서 내과를 갔더니 역류성 식도염이래요. 그래서 위장약을 한두 달 먹어봤는데 그대로예요. 그래서 다시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그럼 후비루인 것 같다라고 해요. 그래서 또 가래약을 먹어봤는데 또 그대로예요. 결국에는 신경성입니다. 그냥 기관지가 좀 약하시네요 라고 말을 듣고 사실 포기하라고 아마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신경성도 아니고 역류성 식도염도 아니에요. 제가 오늘은 지긋지긋한 가래의 진짜 정체를 속 시원하게 밝혀드릴게요. 원장님, 후비루가 정확히 뭔가요?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게 우리 코인데 콧물이 뒤로 넘어가는 거를 후비루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코가 앞으로 나오면 콧물, 뒤로 넘어가면 후비루예요. 그래서 코는 멀쩡한데 목만 불편하다고 해서 좀 방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오늘은 정확하게 이 후비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콧물이 뒤로 넘어가는 게 다 병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틀렸어요.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콧물을 1.8리터, 이 생수병 하나만큼 콧물을 내거든요. 이만큼 많은 물이 어떻게 나올까요? 이 코에서 나와서 항상 뒤로 넘어가고 있어요. 원래 100% 콧물은 뒤로 넘어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콧물은 우리 몸을 지키는데 정말 필수예요. 너무 중요한 게 저는 가습기 역할을 해요. 콧물이 나오면서 촉촉하게 만들어서 공기를 보내줘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깥에서 먼지, 세균, 바이러스 안 좋은 것들 엄청 많은데 그게 바로 몸에 들어오면 당연히 안 되니까 콧물이 딱 못 들어오도록 딱 흡착을 해줘요. 그래서 이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콧물을 아예 물처럼 그냥 항상 넘어가는 거니까 느낌조차 안 나요. 이게 정상이에요. 원장님, 그럼 왜 목에 걸리는 느낌이 드는 건가요? 우선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답답했던 세 가지 오해를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가 역류성 식도염이냐 아니면 후비루냐 이건데, 목이 답답하니까 내과에서 역류성 약을 정말 많이 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위산이 올라와서 막 식도를 타는 듯한 그런 속쓰림, 이거랑 끈적하게 몸에 붙어있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위장약을 먹어도 목이 계속 답답하다, 이거는 위장이 아니고 코에서 내려온 코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오해는 어렸을 때부터 뭐 폐가 약해서 가래가 원래 많아요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은 이 가래는 폐에서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고요. 이 코에서 생기는 가래예요. 코에서 콧물이 끈적끈적하게 돼서 이 콧물이 가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폐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 범인은 위에 코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오해는 병원에서 요 가래 꼭 뱉어라, 정말 이거 넘기면 안 된다라고 해서 환자분들께서 계속 막 뱉어내고 하시는데, 근데 절대 그러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목에 딱지처럼 딱 들러붙어 있는 걸 억지로 긁어내려고 막 캑캑캑 하면 이 목에 있는 점막이 살이 약한데 상처를 더 입고 더 붓게 돼요.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어요. 끈적끈적해진 콧물을 묽게 만들어서 정상인처럼 편하게 넘어가도록 하자,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럼 코에 콧물이 너무 많아서 넘치는 건가요? 아니에요. 콧물을 그냥 싹 없애달라고 하시는데 막상 내시경으로 코 안을 보면 콧물이 거의 없어요. 콧물이 많아서가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콧물이 얼마 안 나오다 보니까 콧물이 따풀처럼 끈적끈적해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쉽게 예시를 들어드리면 물이 그냥 슝슝슝슝슝슝 넘어가면 아무렇지 않겠죠. 아무 느낌도 없어요. 근데 비염이 오래돼서 점막이 건조해지면 콧물이 찐득찐득하게 본드처럼 바뀌어요. 가다가 자꾸 천천히 가고 들러붙고 안 내려가는 거거든요. 결국에 여기 딱 들러붙게 되면 목이 쉬기도 하고, 이게 바로 목에서 항상 느껴졌던 가래의 정체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달라붙어 있냐, 얼마나 건조하냐에 따라서 증상이 좀 달라요. 단계를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끈적끈적. 끈적끈적해지니까 좀 콧물이 뒤로 넘어가네 하면서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이미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흡착. 이제 들러붙어요. 그래서 중간에 자꾸 해야지 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고착. 아예 그냥 붙어 있어요. 이때는 볼 거예요. 그냥 대중교통에서도 막 헥헥 하는 분들 있잖아요. 쉽게 잘 안 떨어져요. 너무 끈적끈적해서. 네 번째가 우리가 제일 걱정이 되는 목소리 단계. 오히려 넘어가는 느낌조차도 없어요. 가래 낀 느낌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진행이 됐을 때
이제 목이 더 건조해지고 목소리가 쉬고 갈라지게 돼요. 그러면 이런 후비루를 집에서 바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이 원인이 결국 건조해서 끈적끈적해지는 거잖아요. 반대로 촉촉하게 해주면 당연히 좋겠죠. 첫 번째가 스팀 쐐기예요. 물을 좀 데워서 끓이면 김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런 김을 쐬는 거를 좀 권유를 드려요. 두 번째는 마스크 쓰고 자기예요. 내 입김이 사실 최고의 가습기거든요. 자는 동안 계속 마스크 안에서 이제 습기가 차니까 훨씬 더 코는 편하게 숨을 쉴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우선 기본적으로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심지어 비염이 있으시고 이 정도 단계까지 가셨다 하면 꼭 써주시는 걸 권유를 드릴게요. 사실 환자분들께서 마스크를 쓰고 자도 가래는 똑같아요 라고 많이들 하실 거예요. 치료 기간이 후비루 같은 경우에는 좀 걸립니다. 후비루가 있다는 거는 코가 보내는 거의 마지막 신호거든요. 이미 점막은 많이 기능이 떨어져 있고 완전 꽃감처럼 말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축성 비염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혼자 치료하시기는 좀 어려워요. 저희 한의원에서는 건조해서 이제 말라버려 있는 코니까 촉촉해질 수 있도록 많이 해주고요. 또 복용하는 약이나 이런 걸로 재생 능력을 좀 더 많이 깨워줘요.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께서는 필수로 집에 가셔서 습도 60% 맞추시고 온도도 좀 따뜻하게 해주시고 마스크 쓰고 주무세요. 환경을 안 바꾸고 치료만 받겠다 하면 이것 정말 당연히 치료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코가 말라서 생긴 거예요. 억지로 뱉으려고 막 목을 긁을 필요도 없고 삼키려고 너무 애쓸 필요도 없고 무조건 촉촉하게 해야 돼요. 이미 많이 진행이 된 상태라서 좀 인내심이 꼭 필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도 지키고 치료도 제대로 재생치료를 하게 되면 당연히 목은 좋아집니다. 포기하지 말고 좀 제대로 된 치료 방법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후비루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 영상은 좀 더 도움 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준비를 할게요. 이때까지 비염의 정석 나한민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